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줘 주십시오. 네네. 휴대전화 뒷번호 5227번의 청자께서 어제도 이 교통사고 제보를 주신 분 같은데요. 도안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유성사거리 쪽으로 유성사거리 300m쯤 못 가서 5, 6차로 승용차 간에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견인 작업 중 안전히 통과하시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 기자님. 네. 경찰청이 지난 한 달간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에 대한 기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주로 40대 화이트 칼라가 가장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73건이 보복운전 사건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를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현재까지 나온 걸 보면은 이 보복운전 가해자는 40대 남성의 회사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말끔한 이웃집 아저씨가 차 타면은 야수가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직업별로 구분해 봤더니만 회사원이 35%로 가장 많았고요. 택시 등 운수 종사자가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0%, 30대가 23%로 많았고 대체적으로 가해자가 남성이 98%로 많았지만은 피해자는 여성이 13%로 적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남성이 98%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주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시비가 보복운전으로 이어진 경우가 가장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복운전 발생 원인으로 보면요. 진로 변경으로 인한 시비가 47.6%로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경적이나 상향 등 시비가 한 27%, 그리고 서행 운전 시비가 8%, 그리고 끼어들기가 한 3%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자의 보복운전 행태를 보면은 이 피해 차량 앞으로 와서 고의로 급제동하는 행위가 53%로 많았고요. 그 다음에 피해 차량을 밀어내기 한다는 형태가 한 16%, 그리고 지그재그 운전으로 진로 방해하기가 9%, 또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도 한 6%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정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보험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보험 약관에 대한 지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보복운전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의라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배상법과 이 자동차 표준 약관을 보면은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인데요. 결국은 보복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피해 보상을 직접 청구하게 되면은 책임보험 안에서만 인적 피해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가해자야 그렇다고 쳐도 애꿎게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약관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험의 약관으로는 적은 피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인배상 완해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대형 피해를 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인적 물적이 어떻게 보상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가해자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을 경우는 난감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뭔가 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찰도 애매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게 됐고요. 따라서 단순한 교통위반 사범 그러니까 폭처법으로 무조건 형사 입건하지 않도록 지금 일선 경찰서에 지시를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보복운전으로 판단하지 말고 일반 교통사고로 조사를 하되 고의성이 명백한 이 증거가 될 때만 보복운전을 처리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네, 이번에는 계룡로 사고입니다. 한우리 아파트에서 탐방역 삼거리 한우리 아파트 50m 지나서 택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입니다. 1,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박찬목 통신원 알려오셨습니다. 학교법인 대성학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현직 교사들이 2학기에도 계속 교단에 서는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지난주에 이 대성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모두 25명을 기소했는데요. 이 가운데 돈을 주고 채용됐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를 유출한 데 연루된 교사에서 현직 교사가 18명이 지금 걸려 있고요. 여기에 대성고등학교 교사가 7명에 달하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이 교사들이 이 소위 말 학생들 앞에서 다시 교단에 설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해서 어제 이 공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 단체에서요 기자회견을 갖고 이 부정 채용에 연루된 교사들을 직위 해제해야 되는데 이 직위 해제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 교육청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우선 직위 해제가 되는 것 아닌지요? 네, 지금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르면은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임명권자가 이사장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쉽지 않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고요. 따라서 지금 시교육청은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 징계 여부를 좀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 감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일정하게 걸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기간제 교사 활용하는 방안도 어떻게 보면 이 재단 법인 측의 요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쉽사리 투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우선 대성고등학교 교사들 교단 서는 문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요. 우선 뭐 기소된 교사들은 결국 돈을 주고 교직을 샀든지 아니면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데 관여했다든지 해서 죄질이 좀 나쁘다. 이런 분들이 이 교단에 서면은 과연 학생들이 어떻게 이 선생님을 바라볼 것이냐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성학원 그 채용 비리 관련한 그 안모 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첫 공판에서는 이 검찰의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어떤 가부 입장 표명을 하게 되는데 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보를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자료를 모두 검토를 하지 못했다면서 다음 기일에 의견을 말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재판은 9월 21일로 잡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같이 기소된 교사들은 대부분 혐의는 시인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교사 같은 경우는 채용시험 문제를 유출받은 것은 내가 인정하는데 금품 제공 사실은 나는 몰랐다. 이제 이 부분은 그 안모 씨 부부하고 대학교 동창인 시아버지가 가운데서 연결되다 보니까는 그 며느리 같은 경우는 나는 몰랐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판 과정에서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엊그제 지난 9일날 성폭력범이 병원 치료 중에 탈주해서 또 28시간 만에 이제 자수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또 예상 우려했던 대로 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수를 했는데 이런 일이 사실은 지난 5월 달에도 거의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경찰청 쪽에서 얘기인데요. 지난 5월 26일 날 서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남성 수용자가 공주 치료 소위 탈주해갔고요. 뭐 지나가는 행인의 휴대폰 빌려서 가족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가족들까지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환자복을 입고 또 이상한 차림의 뭐 통화 중에 탈옥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것을 수상히 여겨서 행인이 112에 신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수용자는 병원에서 한 5km 떨어진 서구 변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까지 택시 타고 이동했다가 치료 가면서 직원들에게 붙잡혔는데 이때도 경찰한테는 또 알리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경찰 도착하기 전에 치료 가면서 직원들이 잡았으니 다행이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참 아무튼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들었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도이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회가 8월 31일로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기, 조남희, 김권수, 이강수 이 네 분이 봉사와 관련돼서 장관상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김영기 사장은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이 화방을 제1화방을 오래 하신 분인데 아무튼 이분은 봉사의 체질이 된 것 같습니다. 얼굴도 선하게 생기신 게 봉사하는데 늘 앞장서시는데 이렇게 장관상까지 받게 됐네요. 그리고 대전 국토관리청장에 김일환 신임 청장이 취임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